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죄로 가이드할 형사전문 변호사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간과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설명드리기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의뢰인분들의 상담 요청이 들어와서 전화나 방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성적으로 심한 말을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워딩이 너무 세요. 거의 99%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워딩에 따라 통매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사용한 워딩을 설명하고 곧바로 그런 워딩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오래 사귄 여자친구한테 야한 사진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모르는 여성한테 여자친구한테 보낸 것과 똑같은 야한 사진을 보내면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자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반면에 후자는 어떨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벌써 알아채셨을 거예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사용한 워딩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워딩을 사용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성적으로 수위가 센 워딩을 사용해도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보기에는 별로 수위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처벌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저희 의뢰인이 채팅으로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만났는데 그 사이에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만나서는 술도 마시고 포옹이나 키스 정도까지 스킨십이 진행됐어요. 그렇게 지내다 의뢰인이 여성분에게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성분이 갑자기 저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한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받아봤는데 고소장에는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면서 스킨십을 했던 사이라는 내용이 썩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장만 보면 저희 의뢰인이 그냥 조금 친분이 있는 여성에게 갑자기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성희롱을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장에 빠져있는 두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상당한 수위의 스킨십을 하던 관계였다는 점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고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도 같이 동행해서 그런 점에 대해 많이 강조드렸어요. 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일은 의뢰인이 여성분에게 유사성행위를 언급한다고 해서 여성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채워넣고 그것을 수사관님에게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맥락이었어요. 만일 저희 의뢰인이 친분이 없는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언급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워딩보다 맥락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저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을 살펴봤는데 의뢰인이 누가 봐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벌금형이 선고됐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의뢰인이 자신이 발언한 워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그런 워딩을 사용한 것인지는 제대로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유튜브 댓글을 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댓글들 보면 대부분은 제가 이런 워딩을 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맥락을 같이 적어줬다고 해도 의뢰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이끌어내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없이 정확히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변호사가 부족한 정보로 부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판단은 그만큼 신중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가이더 장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